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14대왕 선조 제위기간 가장 큰 위기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대규모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조선 14대왕 선조의 능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몽릉을 찾아 그 당시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취재의 김덕철 기자입니다. 조선 14대왕 선조가 잠들어 있는 몽릉을 찾아가기로 한다. 선조는 통치 기간 동안의 공과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왕이다. 선조의 몽릉은 경기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내에 있다. 동구릉에는 태조 이승계를 비롯하여 4대왕 문종, 16대왕 인조, 21대왕 영조, 24대왕 헌종,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14대왕 선조 등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어 있다. 동구릉 입구에 있는 역사문화관에서 동구릉 전체를 살펴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능 앞에서 혼유석을 바치고 있었던 고석이 600여 년의 임무를 마치고 작년 12월 24일 이곳 전시관으로 와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눈앞에 600년 전의 역사가 보이는 듯하다. 봄이 왔건만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출래 불사춘을 느끼며 동구릉 홍살문을 지난다. 좌우의 소나무들이 호의를 하는 듯하다.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태조 이승계의 근원릉이 나온다. 그 근원릉을 왼쪽으로 끼고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오늘의 목적지는 선조의 몽릉이다. 금천교인 듯 금천교 아닌 듯한 작은 다리를 지나니 몽릉의 홍살문이 나타난다. 홍살문을 지나 몽릉 전체를 관찰해 보니 다른 왕릉과는 다른 특이한 모습이다. 또한 왕릉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왕릉과 두 개의 왕비릉이 각각 하나씩의 언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덕 세 개에 각각 능침이 조성된 것은 조선 왕릉 42기 중 이 몽릉이 유일하다. 향로와 어루를 걸어가다 왼쪽으로 90도를 꺾어가야 정자각이 나오는 것도 특이한 모습이다. 태조 이승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도 그런 모습이었다. 몽릉의 정자각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다포식 공포로 지어져 있다. 다포식이란 처마를 받치는 장식 구조가 기둥 윗부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 몽릉의 정자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네, 여기가 조선 제14대왕 선조와 원비 의인왕후 박씨, 계비 임목왕후 김씨 세 사람이 묻혀 있는 몽릉입니다. 구리시의 동구릉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원비 의인왕후가 선조 33년인 1600년에 세상을 떠나자 지금 이 자리에 유릉이라는 능으로 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선조가 1608년에 세상을 떠나자 태조 이승계의 근원릉 서쪽에 몽릉이라는 능으로 능을 조성하였으나 그곳이 터가 좋지 않다는 상소에 따라서 지금의 이 위치로 옮기고 의인왕후의 유릉과 몽릉을 합쳐서 능호를 몽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632년에 선조의 계비이며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에 능을 조성하여 처음에는 해릉이라는 능으로 정하였다가 이후에 몽릉과 능력을 합쳐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능력 안에
각각 다른 언덕에 왕릉과 왕비릉을 조성한 동원 이강릉 형식으로 정자각에서 바라봤을 때 요 왼쪽이 선조, 그리고 가운데는 의인왕후,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 임모광후의 능이 있습니다. 선조의 능에는 3면의 곡장이 둘러져 있고 봉분 아랫부분은 12지신산과 구름 모양이 조각된 병풍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봉분 바깥쪽으로 난간석을 비롯하여 혼유석, 망주석 한 쌍, 장명등, 석양, 석호 각 두 쌍, 문인석, 무인석 각 한 쌍, 석마 두 쌍 등이 성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조는 중종의 손자이자 덕흥군의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로 꽤 뒤처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명종의 후사가 없었고 다른 왕자들은 나이가 어려 1567년 3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의 통치 기간 조선은 큰 위기와 변화를 겪었다. 제위 기간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이라는 대규모 전쟁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개혁과 문화진흥에 힘썼다. 그러나 25년 제위 기간 이렇다 할 업적을 크게 이루지 못했다. 노비 인구 증가, 토지 잠식, 군역과 요역의 문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있었다. 이순신, 유성룡, 이원익 등 뛰어난 인재를 등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견제하기 바빴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쳐들어오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 나중에는 아예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하였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할 뿐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을 세운 이순신을 비롯한 장수들을 시기하고 견제했다. 그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도 끊임없이 견제했다. 선조의 행위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나중에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후일 조선이 힘들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선조의 목릉을 방문하면서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을 찾아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버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